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자, 그래서 1번에 다이아몬드는 단체, 드라이 아이스는 CO2 고체니까 CO2는 화합물이지. 순물질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에탄올은 화합물이죠. 여기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시멘트는 뭐야? 모래자갈 뭐 이런 거 막 섞어놓은 거잖아. 그치? 시멘트 혼합물이고 3번 석유도 원유, 석유 이런 거 다 혼합물이죠. 아세톤은 화합물이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아세톤은 화합물. 4번 아세트산, 샥산, 초산이죠. 초산 화합물이지. 이거지. 식염수 뭐야? 식염수 소금물이잖아. 식염수는 소금물이야. 생리식염수 눈 같은 거 이렇게 씻을 때 렌즈 씻고 할 때 그거 쓰잖아. 혼합물입니다. 금 단체 그 다음에 염산 뭐라고? 주의해야 돼. 균일 혼합물이야. 황린 포존소물질이야. 황린 또는 백린이라고 합니다. 엊그제 문제 풀 때도 나왔었지, 그치? 발연황산은 뭐냐면 여러분이 황산에다가 SO3 이런 걸 녹이다 보면 열 나가지고 막 하늘 올라가 얘네들이 H2SO4 막 SO3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돼. 이거를 묽은 황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진한 황산이 돼요. 뒤에 이렇게 나와. 발연 황산, 연기처럼 황산이 SO3가 황산에 들어가면서 막 연기처럼 올라오니까 발연 황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황산 제조 과정에서 꼭 발연 황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혼합물이야, 혼합물.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시다. 질산칼륨에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소량 혼입했대. 고체로 혼합물로 막 집어넣었대. 그거가라 여기로부터 질산칼륨을 순물질로 취출 뽑아내려고 하는 거야. 뽑아내는 방법. 자, 1번 페파 크로마토그래피. 이거 뭐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이건 뭐 할 때 많이 써?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엽록소 같은 거를 여기다 점 찍어가지고 여러분 녹색 이파리에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슈슈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엽록소 A, 엽록소 B, 크산토프로테인 막 뭐 크산토필 막 이렇게 이제 되잖아. 그러니까 엽록소 분리 이런 데 아주 좋아. 잉크 분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결정은 뭐야? 혼합물을 온도를 쭉 높여서 이렇게 많이 녹였다가 여기가 용해도지. 용해도 많이 녹였다가 온도를 쫙 낮춰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가 포화인데 포화보다도 더 많이 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만큼 깨끗하게 석출됩니다. 한번 녹였다가 온도를 낮춰서 쭉 해주면 여기 석출될 때 깨끗하게 석출돼. 그래서 한번 녹였다가 다시 결정이 만들어지니까 뭐라 그래? 재결정. 아시겠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지. 질산칼륨 이렇게 녹였다가 샥 온도를 낮춰주면 이런 게 결정이 되고 물속에 현재 상황 이런 거잖아. 질산칼륨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황산구리가 들어간 거야. CuSO4. 그러니까 이게 섞이니까 얘만 따로 얻고 싶어. 그러면 이 녀석을 온도를 쫙 낮춰주면 요만큼밖에 안 녹잖아. 그럼 요만큼 석출될 거야. 알지? 그래서 이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정답 2번입니다. 스마법.
승화성 물질을 알아놔야 돼. 요드, 그 다음에 나프탈렌, 드라이아이스. 요 세 가지는 승화성 물질이다. 알아놔야 돼. 그래서 모래가 막 있는데 여기 요드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막 요드가 막 떨어진 거야. 이렇게 요드가 떨어져가지고 막 섞이니까 찝어낼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이걸 살살 가열하면서 여기다 뭐 찬물을 넣어. 찬물. 그럼 얘가 I2가 승화해서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돼서 승화해서 가다가 찬물을 만나면 여기 이렇게 막 붙어. 여기 수염처럼 막 붙어. 그래서 기체가 다시 뭐 고체로 바로 변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승화법이라 그래. 혼합물을 다시 얻어내는 거. 분류는 분별 중류. 밑줄 봐서 써봐. 분류가 뭐라고? 분별 중류.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야? 원유를 나프타, 그 다음에 가솔린, 나프타가 가솔린이지. 그 다음에 뭐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피치 이렇게 끓는 점차로 혼합물 분리하는 거. 그 다음 물에 알코올이 녹아 있어. 그러면 온도를 딱 높이다 보면 알코올이 먼저 나오지. 그럼 이거 식혀서 다시 물에서 알코올을 순수하게 얻어내거나 뭐 끓는 점차 이용하는 겁니다. 추출, 별표해봐. 이건 좀 어려워. 여러분 추출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를 또 헷갈려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프린트물에 보면 이런 거 있다고. NH3Cl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다가 NaOH를 넣으면 요걸 얻게 된다. 이거 뭐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흐름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이러면 안 되고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물에 잘 녹아요. 아쿠아야, 아쿠아인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에 있단 말이야. 얘가 염이니까 물에 잘 녹아서 여기에 녹아 있는 거야. NH3 플러스하고 Cl-가 물에 녹아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가 에테르야. 에테르인데 여기다가 강염기를 넣어주면 강염기가 들어가니까 약효기가 쫓겨난다 이러는데 물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겠어? 에테르로 가는 거야. 이렇게 에테르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녹아 있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특정 성분만 용액에서 이렇게 뽑아내든지 에테르에 있는 거를 이렇게 뽑아내든지 이런 작업을 뭐라 그래? 추출이라고 하는 거야. 특정 성분만을 뭐 액체에서 다른 쪽으로 뽑아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추출. 당에서 축출한다 그러잖아. 당에서 그냥 잘라버려. 그치? 그건 추출이고 화학에서 어떤 요런 용액에 있는 놈을 증발시키거나 이게 아니고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층을 따르게 싹 분리해서 뽑아내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추출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흐름도에서 이거 다 추출 방법이야. 봐봐. 얘도 음이온이고 양이온이니까 어때? 물에 녹아 있었을 거 아니야? 강산을 넣어주니까 얘가 살리실산이라는 분자가 되면서 추출된 거라고. 추출. 아시겠죠? 빠져나온 거야. 육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과죠. 로과. 여과지, 여과. 모래하고 설탕물하고 섞여 있으면 우리가 거름종이로 걸러버리면 되지 뭐. 여과시키면 되죠. 그래서 딱 이걸 보면 뭐냐?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당연히 순물질이 뭐냐? 혼합물이 뭐냐? 단체가 뭐냐? 화합물이 뭐냐? 그지? 균일 혼합물이 뭐냐? 불균일 혼합물이 뭐냐?
콜로이드가 뭐냐? 이거를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혼합물이 우리가 이 각각의 이런 걸로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로마토그래피, 재결정, 그지? 다 알지? 뭐야? 분류, 분별 증류, 그 다음에 여과, 추출, 그지? 이런 걸 통해서 혼합물을 바로 순수한 물질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를 꼭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라 뭐 이런 뜻이야. 그지? 됐죠? 이 정도는. 3번 가볼까요? 원소의 주기표에 관한 기술로 바른 거. 1번 보니까 일적 원소는 몽땅 알칼리 금속이다. 아니 이런 거 틀리면 맞을 게 없어요. 주기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여기 수소잖아. 그러니까 일족이 여기서부터 다다다다다다 있으니까 수소를 제외하고 모두 금속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래서 1번 잘못된 2번 동일 주기의 이족과 이족도 17족의 원소에는 원자의 양성과 강한 것은 17족이다. 아니 여기 2족이 있고 여기에 17족이 있는데 이렇게 갈수록 전기, 음성, 도가 커진다. 음성이 커진다. 그럼 거꾸로 이쪽으로 가면 뭐야? 이쪽으로 가면 양성이 커져야지. 그치? 어둠이 깊어지고 여기 밝은 세상이 있고 어두운 세상이 있고 그치? 따뜻한 곳이 있고 차가운 곳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쪽으로 가면 음성이 커지니까 대각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커지는 거야? 양이온이 잘 된다. 양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거 아니지? 그 다음에 3번 삼족 원소는 사주기가라 나타난다. 이거 뭔 얘기냐? 주기율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다 외웠잖아. 외웠는데 수혜야, 니베, 비키니 오픈해, 나만 알지 펩시콜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깔 한 다음에 스틱 바꾸렴 이거부터 있잖아. 1족, 2족 드디어 여기 3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는 13족이라고. 13족 알루미늄. 오케이. 그치? 붕소. 여기 알루미늄. 이거 13족이라고. 그러니까 3족은 몇 주기부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부터 나타난다. 맞는 말이네. 야,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지. 자, 4번. 13족 원소는 모두가 금속 원소다. 여기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뭐 이래.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이거 누누이 야 붕소하고 알루미늄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칸을 나눠라. 비금속, 금속, 붕소 제외 나머지 다 금속. 됐죠? 귓가스 또는 힙가스라고 합니다. 누구? 18족. 얘는 최각점자가 8개다. 모두. 아니지. 헬륨은 몇 개? 2개. 나머지는 최각점자가 다 8개. 그러니까 얘가 하나씩 있는 거 잘 실수하지 말고 덜렁대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성격적으로 너무 덜렁대면 안 된다. 우리가 의학계열에 있는 건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4번 가겠습니다. 다음에 기술 A부터 C 중에 A부터 U까지 이런 놈들이 있대. 분자 맞다와 이온의 조합으로 바른 거. 제일 적당한 거 골라라. A에 보니까 A는 직선형으로 무극성 분자고 비공유 전자쌍을 6개 가지고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 6개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잘 안 떠오르잖아. 근데 보니까 이산화탄소는
직선을 맞아. 그치?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맞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 배, 비키니, 오! 이렇게 해서 6개. 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비공유 수단이 두 개 있는 거야, 물은. 그래서 여기서 탄소가 2번. 이렇게 된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직선 구조 맞아. 직선 구조. 무극성도 맞아. 그것도 맞아.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은 총 4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산화탄소 다 버리고 염수 한번 해볼까요? 나만 알지 펩시 콜 이거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6개 맞네. 직선 구조이고 좌우 대칭이니까 봐봐 직선 구조고 무극성이고 똑같죠?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6개네. 그래서 R은 Cl2가 적당합니다. B E는 직선형이고 극성 분자고 분자 내에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대. 극성 분자면서 삼중결합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C2H2 아니 아세틸렌은 직선 구조 그죠? 직선 구조 맞네요. 그 다음에 무극성 맞죠? 무극성 비공유 전자쌍은 빵개입니다. 삼중결합 하겠네요. 삼중 한 개. 근데 극성이래. 그래서 이거 안 되지. 버려버렸어. HCl 어떻게 해야 돼? HCl 여러분 HCn이야. 질소는 결합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돼. 이렇게. 탄소는 3번, 한 번 더, 4번 이렇게 하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 직선 구조 맞죠? 직선 구조. 그 다음에 극성 비공유 전자쌍 한 개. 삼중결합 몇 개? 한 개. 그래서 요게 적당하네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물질이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다. 왜? 이게 단백질이나 이걸 만들 때 시초의 물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시대기에서 HCl에서 생명체가 이걸 활용해서 이제 RNA, DNA 만들고 이래서 살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아나 수소 꼭 알아야 돼. 중요한 물질이야. 그렇지? 거기서 C 정사면체형 대나이 정사면체가 아니래. 삼각추형 이거 뭐야? 삼각뿔이야. 뿔 삼각추형으로 배위결합을 가지고 있어야 돼. 봐봐 암모니아는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얘가 삼각뿔 모양이야. 얘가 H+를 만나서 배위결합을 하네요. 그러면 질소에 H+가 이렇게 4개가 있게 되고 플러스가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가 공평해지면서 정사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은 아니다 이런 말이네. 그죠? 근데 이놈은 삼각뿔은 맞는데 뭐야? 배위결합은 없잖아. 공유결합만 있고. 그래서 안 되네. H3O 플러스 볼까요? 구분 구조네. H 플러스에 배위결합 했네. 그랬더니 이렇게 돼서 삼각뿔 모양을 하네요. 그죠? 낙지 대가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다다 면이 4개는 4개잖아. 얘도. 그러다 보니까 삼면체인데 삼면체라고 안 하고 보통 뭐라고 해? 삼각뿔 모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구분 구조가 배위결합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이렇게
여기 요거 때문에 요거 비근수성 때문에 이렇게 돼서 삼각뿔 모양을 갖네요. 이름은 뭐야? 옥소늄 이온이야. 옥소늄 이온. 옥소늄 이온. 한국에서 뭐라 그래? 하이드로늄 이온. 산염기에서는 간단히 그냥 H+라고 쓰고 말아. 붙여놔서.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6번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갑시다. 구리는 그림의 면심 입방 구조의 결정 구조를 갖는다. 면심 입방 격자 밑줄 그어봐. 여러분이 앞니빨이 빠졌어. 앞니빨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빨을 뭐 해놔야 되겠어.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세라믹, 지금 우리 이빨 비슷하게 만드는 세라믹 이빨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금리, 은리 막 이런 게 했잖아. 그래서 알루미늄, 이게 암리야. 암리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로 만들었어. 이게 제일 후지지. 그래서 귀금속은 뭐야? 면심입방이다 이렇게 기억해놔. 앞니빨은 뭐 금은동으로 만들어야 된다. 알았냐? 하나만 외워 일단. 알았지? 무슨 다른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걸 언제 다 외워?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귀금속은 면심입방이로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고, 알루미늄도 옛날에는 이것도 나폴레옹 당시만 해도 이때 귀금속이랑 마찬가지였어. 나폴레옹은 저 알루미늄 포크로 맞먹었단 말이야. 어쨌든 면심을 한번 외워둡시다. 혹시 모르잖아, 그지? 면심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고, 면심을 막 제끼다 보니까 채심을 고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알았지? 하나만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야, 이건 많이 했었잖아. 이런 거는 지금 단위 격자의 한 변의 길이가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고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입방체 구리는 질량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도는 이런 거야. 이거 막 확대한 거지. 자, 구리가 여기도 1cm, 여기도 몇 cm지? 2cm래. 2cm. 2cm짜리, 여기도 2cm짜리, 높이도 2cm짜리, 여기에 구리가 있대, 구리. 근데 여기에 아주 조그만 단위 격자를 뜯어냈어. 단위 격자를 뜯어내가지고 확대를 허블나게 했더니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면심이래. 면심. 이렇게 면심이래. 면심은 뭐냐? 이런 구조를 다 이쪽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봐봐. 요게 절반짜리지. 빡 이 면으로 딱 사과 하나가 있으면 요 면으로 빡 잘라서 요쪽 절반, 요쪽 절반. 칠판 앞에 절반, 칠판 뒤에 절반. 그래서 칠판에 붙어 있는 건 요거 2분의 1짜리. 요거 앞면 봐봐. 앞면으로 한번 자르고 두 번, 세 번 자른 거야. 그럼 이거 8분의 1짜리지.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거 다 외워버렸잖아. 몇 개야? 입자가 4개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기억나지? 2분의 1짜리 각 면마다 6개, 2분의 1짜리 각 면마다 6개,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분의 1짜리 몇 개? 8개. 그래서 4개. 외워라. 이거 언제 시험 보러 가서 이거 계산 때리고 있는 놈은 똑똑한 척하지만 바보 중에 왕바보야. 면심 입방은 이제 격자점이라고 하거나 입자수라고 하거나 몇 개라고 4개 그냥 외워. 시간 없어. 이거 언제 계산해. 채심 2개, 면심 4개. 아시겠죠? 육방 최조밀 기준은 이것도 외워버려. 이렇게 기둥을 그려주지만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봐봐. 단위 격자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둘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격자점을 전체 기둥을 전체를 세보면 6개인데 단위 격자가 요 안에 이 기둥 속에 몇 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그치? 6개를 세 개로 나누니까 몇 개라고 하면 돼? 2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육방 최조밀 구조가 주어지고 단위 격자의 격자점 수가 몇 개냐? 입자 수가 몇 개냐? 그럼 2개라고 하라고 외워버려. 2, 2, 4, 2. 최심 2, 면심 넷. 그 다음에 뭐 육방 최조밀 구조도 2. 만약 기둥에 있는 거 하면 얼마라고 해야 돼? 6. 됐나요? 외워버려. 맨날 나오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게 나와 있는 거야. 한 변이 3.6, 3, 여기가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그러면 요거의 전체 요 격자의 부피는 당연히 요거 뭐야?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의 세제곱. 격자점은 몇 개야? 4개야. 그러면 구리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요 녀석이 64g이 1몰이지. 그럼 1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인데 야 이런 거 귀찮으니까 다 빼버려. 그래서 요 전체 개수로 요 전체 질량을 나누면 한 개당이잖아. 6 곱하기 10의 23승. 여러분 이 정도 외워버려야 돼 이제. 야 원자량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누면 한 알갱이의 질량이 나온다. 됐나요? 이거 뭐 고민하고 생각해. 이거 그냥 바로 해. 네. 그래서 한 알갱이 질량이 6 곱하기 10의 23승계 다 모여서 64g이니까 64g 나누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확대된 요 안에 알갱이가 몇 개야? 4개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64g, 그죠? 곱하기 이런 거 몇 개? 4개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부피가 얼마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여기가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의 세제곱. 요렇게 하면 밀도가 나오겠지. 밀도. 그럼 여러분 요 녀석의 질량 구해라 그러면 질량은 뭐야? 질량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질량은 부피 구한 다음에 밀도 곱하면 되네. 그죠? 밀도 곱하기 부피. 그래서 요거 부피가 얼마야? 8이잖아. 8. 자, 이렇게 밀도를 구한 데다가 여러분이 질량을 알고 싶으면 요 밀도에다가 뭐 곱하면 돼? 부피 요거 8이지. 8. 요거 곱하면 된다. 복습하면서 여러분 한번 계산해봐. 알겠지? 연습하면 되게 빨라지고 빨리 해야 돼. 이거 시간 없어. 이거 언제 다 해. 알았지? 빨리빨리. 이거 거의 암기되다시피 해. 자, 원자량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누면 원자 한 개 질량. 그지? 면심이면 몇 개? 4개. 채심이면 2개 곱해서 질량을 알아내고 그거에 부피로 나누면 뭐야? 밀도가 나온다. 됐지? 요거 주어지면 요거하고 요거 주어지면 여기 원자량도 아보가드로수 알아냈을 거. 아보가드로수 주면 원자량도 알아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 있어. 원리는 똑같은 거. 됐죠? 괜찮아? 오케이? 할 수 있지?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으로 0도씨 일기압에서 어떤 최적의 공기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0.58이래. 다음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래. 같은 부피를 갖는 다른 단일의 기체의 질량을 재니까 0.88이더래. 고노 기체는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공기는
질소와 산소가 4대1 비율로 있대.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외워버려야지. 야, N2가 28이고 O2가 32야. 이게 항상 4대1로 주어져요. 어? 그래서 요 녀석의 평균 공기의 분자량은 얼마? 이걸 막 이용해서 계산하면 29라고. 물론 정 원한다면 야, 총 몇 개야? 총 4대1이면 5개 중에 28짜리가 몇 개야? 4개. 32짜리가 하나. 이렇게 내면 평균이잖아. 그게 29라고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얘랑 둘이 있는데 얘는 어떤 기체고 얘는 이런 기체인데 온도, 압력, 부피가 같대. 그럼 뭐야? 온도도 같고 압력도 같고 부피도 같대. 그럼 PV는 NRT에서 보세요. 온도가 같고 부피도 같고 압력도 같고 그럼 뭐야? 몰수가 같지. 개수가 같다 이런 뜻 아니야? 맞죠? 어? 근데 여기에 한 놈은 공기는 이쪽을 공기라고 하면 공기는 0.58g이고 알지 못하는 요 녀석은 0.88이래. 그럼 뭐야? 100개, 10개, 하나하나. 그러면 얘보다 얘가 몇 배 무거운 놈이야? 이거 대 이거잖아. 근데 얘는 얼마짜리야? 29짜리. 얘는 얼마짜리야? 몰라. X. 맞아? 그러니까 0.58 대 0.88은 그러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질량비가 이 녀석들의 분자량이랑 똑같을 테니까 분자 하나의 질량비랑 똑같을 테니까 분자량의 비 X 이러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X는 58분의 88 곱하기 100이죠. 오케이? 요거의 약 몇 배?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치? (1.5배면) 대략 한 4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놈을 팍 찾아버리면 된다 이거지. 됐나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 공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PV는 NRT에서 요 N은 분자량분의 뭐야? 분자량분의 질량이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걸 넘겨. P는 N분의 1 곱하기 V분의 WRT. 이러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밀도야, 밀도. 그래서 D는, 그죠? 밀도는 RT분의 분자량으로 하는 게 낫겠다. 분자량은 이거 일로 가고 일로 밑으로 와. P분의 DRT 이런 꼴이 되겠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기체가 있을 때 밀도의 비율은 봐봐 A하고 A의 밀도하고 온도, 압력. 만약에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분자량의 비는 뭐야? 밀도의 비다. 이건 언제나 맞아요. 아시겠죠? 항상 요거하고 요건 같게 주게 되니까 문제에서 밀도비는 뭐라고? 분자량비다. 분자량비는 밀도비다. 부피가 같으니까 얘랑 부피가 같잖아. 밀도는
밀도는 이러니까 밀도 B는 뭐야? 분자량의 B 이거랑 똑같잖아. 됐나요? 기체에서 외워버려. 뭐라고? 밀도 B는 분자량 B. 분자량 B는 밀도 B. 머리에 외워라. 그래서 시간 절약해서 빨리 풀어야 돼. 그 다음에 7번부터 8번 계산이 복잡한 거 나오면 쉬기로 하고 문제나 어떤 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8번 중화 적정에 의해서 농도 미지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정확한 농도를 구매로 구해서 실험 1 표정 별표해봐. 표정 정확한 농도를 정해. 그러면 이 녀석의 농도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걸 구하기 좋잖아. 그치? 일본 사람들이 정확하게 농도를 재는 거를 뭐라고 한다? 표정이라고 하는구나. 또 소노 수용액을 써서 시판되는 식초 중에 아세트산 농도를 구하는 실험 2 농도를 결정하는 행위를 했답니다. 이게 뭐냐? 이런 거야. 우리가 식초의 농도를 알고 싶은데 야 이거 농도가 얼마야? 이게 궁금한데 이걸로 뭔가 적정을 하려면 뭐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 이런 걸로 적정을 하잖아. 근데 이 녀석의 농도가 어영부영 틀려버리면 우리가 이걸 아무리 잘했어도 정확히 했어도 정확한 값이 나와 안 나와? 정확한 값이 안 나오잖아. 요 놈이 이미 틀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의 농도를 어떻게 정확히 알아내야 되겠단 말이야. 이거를. 요 놈을 뭐 했어? 정확히 알아내서 요 실험을 해서 오차를 안 내겠다. 그럼 표정은 뭐 하는 거냐? 실험 1에서 한 거고 요 녀석의 적정 농도를 알아내는 건 실험 2에서 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 녀석을 농도를 정확히 알아내는 걸 실험 1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요 실험을 해서 요 녀석의 농도를 알아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실험 1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다리야. 자, 실험 1 휴산 이수화물 밑줄 그어봐. 휴산 이수화물 밑줄 그어. 밑줄 빨리 그어봐. 실험 1에 휴산 이수화물 밑줄 긋고 1차 표준 물질 써봐. 현우야 이제 더 하면 또 못 겠나? 거기 1차 표준 물질 써봐. 실험 1에 거기 휴산 옥살산이지 한국말로. 그지? COH2 옥살산 뭐라고? 1차 표준 물질이야. 이걸로 뭐의 농도를 정확히 알아내야 돼? 두 번째 우리 써먹을 게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거고, 응? 수산화나트륨 농도를 정확히 알아내. 실험 1에서 요 녀석의 농도를 정확히 알아내. 요거를 해서 정확히 한 다음에 이걸로 실험 2를 해서 이걸 알아내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휴산 요 녀석을 증류수에 용해서 0.05몰 per 리터 휴산 수용액을 제조했다. 문제 만들 때 이렇게 이때 필요한 휴산의 질량, 휴산 이수화물의 질량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뭐 이거 안 물었으니까 그냥 우리 일단 넘어가고 여러분 심심하면 야 이거 몇 그램 넣었지? COOH2, EH2 이거 몇 그램 넣으면 100ml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하면 요게 이렇게 될까? 그 다음에 1에서 만든 놈을 100ml 만들었는데 그 중에 10ml만 가져온 거야. 10ml를 정확히 코니컬 비커에
왁거리 치리 니 왁거리 치리 코니컬 비커에다가 취해서 이렇게 옮겨놓은 거지. 코니컬 비커 어떻게 생겼어? 알아놔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를 주로 뭘로 쓰냐면 삼각 플라스크 써요. 요거 이렇게 된 거. 이제 이거랑 같은 용도인데 이게 조금 더 비싼 거야. 그 다음에 옮길 때 10mm를 옮길 때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라 그래? 여기 선 딱 있어. 여기까지 딱 채우면 10mm 되게 돼 있어. 여기가 볼록하니까 여기가 홀이야. 홀 피펫, 홀 파이펫, 홀 피펫으로 정확히 부피를 재서 옮겨요. 적정 실험할 때 산화하는 적정이든 산염기 적정이든 꼭 알아야 되는 거. 자, 홀 피펫, 뭐 정확히 부피를 재서 옮기는 거. 이거 중화 반응을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용액을 넣어서 똥똥똥똥 떨어뜨리잖아. 요거 뭐야? 요거 뷰렉.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100ml 제조했잖아. 그때 부피를 정확히 맞춰서 우리가 농도를 정확히 만들려면 100ml 정확한 부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거 메스 플라스크라. 한국에서는 부피 플라스크라고. 왜? 부피를 정확히 재니까 부피 플라스크. 매스 측정이지. 예. 뭘 측정하는지 모르니까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해버린 거야. 부피 정확히 100ml 잴 때 이거 써라. 괜찮아. 열심히 쓰고 있겠지? 일로 갖고 와봐. 책 가지고.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선생님 가까이서 한번 얼굴 보면서 하자. 자, 빨리 쓰고 있어. 자, 빨리 그려라.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 이거 정도는. 자, 이렇게 해서 수산화나트륨을 이렇게 했네. 10ml를 우리가 만든 슈산 0.05몰 농도짜리 몰퍼리터짜리를 10ml 가져다가 여기다 놓은 거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산화나트륨 농도 모르는 놈을 넣어가지고 똥똥똥똥똥똥 떨어뜨려놨다는 얘기네. 똥똥똥똥 떨어뜨렸더니 요게 얼마 들어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11ml가 들어갔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주의할 거는 COH2기 때문에 얘는 수소가 몇 개짜리야? 2개짜리야. 이거 2개짜리. 2개짜리야. 그지?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NMV는 N-M-V-. 자, 산의 뮤직비디오 몰수. 이거 1몰당 수소가 몇 개냐? 뮤직비디오. 이거 뭐야? 염기의 몰수. 거기에다가 이거 뭐야? OH- 개수. 자, 수산화나트륨이니까 이거 하나잖아. 그지? 뮤직비디오 얼마야? 농도 몰라. 부피 얼마 들어갔대? 11. 여기는 몇 개짜리야? 슈산은 2개짜리. 농도 정확히 0.05. 부피 얼마? 정확히 10. 이렇게 넣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NaOH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이거 하면 0.1이고 요거 하면 11이니까 0.1보다 조금 작겠지. 한 10% 줘서 0.9 근처야. 0.9. 0.09. 그치? 0.09. 0.1보다 11분의 10이니까 이거 넘어서 0.09죠. 그 다음에 시판되는 식초를
식초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주의해야 돼. 식초를 가게에서 사왔어. 식초를.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어떻게 보면 10배로 묽혔대. 얘를 10ml 정도 갖다 놨으면 10ml를 정확히 재가지고 10ml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여기다 일단 이렇게 넣고 이거 100ml짜리에다가 증류수를 막 부어서 여기까지 매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10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지? 부피가 10배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요 적정을 한 거야. 적정을 했더니 8mm가 들어갔대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구체적인 계산은 좀 쉬었다 합시다.
네.